수술 못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거 아니냐, 방사선 치료면 완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조형학과 원영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지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양성자,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환우분들이 암이 진단되고 처음으로 방사선 종양학과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못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거 아니냐, 방사선 치료면 완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도 엄연히 완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완치를 위한 표준의 과정 중에 하나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와 국소적인 암의 통제를 위해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해드린 예시들은 암 환자들에게서 완치를 목표로 하고 표준적인 치료 과정의 하나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몇몇 암은 수술하기에는 병기가 다소 높아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 목적 자체가 완치의 목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와 함께 치료를 완료하는 것이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도와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완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치료가 바로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사선 치료를 언제 할지 함께 계획을 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게 됩니다. 대표적 예시로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 직장암, 그리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 유방암이 대표적입니다. 림프종의 경우는 수술은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계획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공고 방사선 치료입니다. 림프종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병의 완치 목적은 아니지만 국소적으로 암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화적 방사선 치료인데 뇌 전이, 뼈 전이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구제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큰 개념으로는 완화적 치료의 하나인데 다른 데는 다 반응이 괜찮지만 어느 한 곳이 반응이 안 좋을 경우 시행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선 시간에 알려드렸던 X선을 이용한 체외 방사선 치료가 아닌 양성자 치료 그리고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양성자 치료는 수도권에서 2곳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서울의 한 곳의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X선은 체내에서 암세포에 작용을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가 예를 들어 15cm의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도달하기 전에도 앞쪽의 정상 조직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암세포 주변이 좀 높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 치료 같은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우측의 그림처럼 방사선을 한 각도에서 한 번만 쭉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사선이 들어간 이후에 정상 뇌조직에 방사선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가 가능한 이유는 그림에서 연두색으로 보이는 양성자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중입자 모두 특정 깊이에 도달해서 에너지를 왕창 쏟아내는 전문 용어로는 브래그 피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방사선 분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양성자는 원자번호 1번, 즉 가장 가벼운 수소의 원자를 이용하는 것이고 중입자는 원자번호 6번, 수소보다는 12배 정도 무거운 탄소의 입자를 이용하는 것이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앞서 소개해드린 우수한 물리적 성질이 있지만은 치료 기계가 훨씬 크고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 설치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양성자 치료는 좌측과 같은 적응증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암종들이 양성자로만 치료해야 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2023년부터 치료가 시작되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국내 1호 중입자 치료 센터의
중입자를 만드는 기계,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기계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셔선 크기가 실감 안 나시겠지만 한 테니스 코트 하나 정도가 되는 큰 시설이고 설치 비용이 수천억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은 치료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개소한 상태이고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중입자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사선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방사선 치료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수술 날짜에서 앞뒤로 몇 주 이내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방사선 치료를 해라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외래 진료 예약이 늦어지거나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의 치료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병원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시기보다는 현재 진료 중인 의료진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과적 수술, 항암 치료와 함께 의학에서 사용되는 3대 암 치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와 함께 활용이 돼서 암의 완치를 위한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X선이 아닌 아예 물리적 성질이 다른 방사선을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분명히 치료에 있어서 이점이 있지만 치료 시기나 통원 거리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